30년 직장 끝낸 60대,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벌어진 기적. 은퇴라는 단어, 막상 부딪히기 전엔 그저 달콤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에 치이지 않아도 되고, 사람 눈치 보며 보고서 안 써도 되는 세상.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은퇴만 하면 진짜 자유다 하고 버텨왔죠. 그런데 정작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맞은 60대 김 선배의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자고 마음먹었지. 놀랍게도 그게 내 몸과 마음을 살렸어. 우리는 흔히 은퇴 후에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불안, 남들에게 무기력해 보이면 안 된다는 체면. 하지만 정말 가만히 쉬는 것, 그냥 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김 선배의 고백은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례 1 62세 김 선배의 느린 삶. 30년간 대기업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 선배는 은퇴 직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이 없는데 왜 더 잠이 안 올까? 스스로도 의아했죠. 하루 종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산책, 독서, 아르바이트를 억지로 채워봤지만 더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점심엔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후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저절로 깊은 잠이 들었고 두통과 소화불량이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30년간 누적된 긴장이 풀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보는 용기였습니다. 사례 2 59세 교사의 건강회복. 한 중학교 교사로 정년퇴임한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학생들 앞에 서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그래서 봉사활동, 동호회, 강사일까지 일정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권한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조금 쉬세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박 선생님은 처음으로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날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몸이 가벼워지고 오랜만에 평안하다는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일부 활동을 줄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주 2회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됐고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사례 3, 4업 실패 후 회복한 66세 정비사. 정비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이 씨는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남은 현실에 자책감이 커졌죠.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일부러 할 일을 만들어 동네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간 쉼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래도 되나 불안했지만 서서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됐죠. 그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 이래서가 아니라 멈춰서였어. 전문가 인사이트 쉼은 낭비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회복의 시간을 꼽습니다. 30년, 40년간 누적된 직장 생활의 긴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이 사실을 무시한 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는 오히려 번아웃을 부추기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일정 시간 이상 멍 때리기나 가벼운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신경 회복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료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은퇴자에게 전하는 조언.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간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좋고 반대로 작은 일에 몰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해서 하는가입니다. 김 선배의 말처럼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벌어진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들지 않던 밤이 편안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며 가족과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퇴 후 진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요?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회복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가장 단순한 진실, 바로 쉼이야말로 삶을 살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퇴 직후 3개월 회복기를 반드시 가져라.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3개월을 회복기로 부릅니다. 이 시기는 304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생긴 긴장과 습관이 서서히 풀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직후 3개월 동안 일을 재개한 사람들보다 그저 충분히 쉬고 생활 리듬을 늦춘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평균 22%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반대로 쉬지 않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혈압, 수면질 지수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즉, 은퇴 직후에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보다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겁니다. 놀기는 무계획이 아니라 느슨한 계획.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대체 뭔데? 하고 되묻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놀기는 무계획 속에서의 자유로움이지 무기력하게 방치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그냥 산책할까? 아니면 동네 카페 가서 책 한 권 읽을까? 정도의 느슨한 선택만 하는 겁니다. 매일 일정표를 짜는 직장 생활의 반대 개념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은퇴자 5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일정 중 최소 2시간 이상을 아무 목적 없는 여가에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생산적인 뭔가를 하느냐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3.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은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쉬어도 되나? 라는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빈날 지정하기 주 2일은 일부러 아무 약속도 잡지 말고 비워두세요. 가족에게도 이날은 그냥 나만의 휴식일이라고 선언하면 더 편안해집니다. 디지털 기기 끊기 TV, 스마트폰, 인터넷까지 다 켜놓으면 사실상 뇌가 쉬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멍 때리기 산책 목표 없이 동네를 걷다 보면 의외로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인드 와딩 마인드 마이너스 완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창의력 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20분 낮잠.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20분 낮잠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고 집중력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에 적극 활용해도 좋습니다. 4. 돈 걱정 없이 놀기를 즐기려면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그냥 놀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 는 게 가장 큰 고민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출 구조의 리셋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던 부부가 은퇴 후에도 그대로 지출하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비 차량 유지비, 외식비,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줄여 200만 원으로 맞추면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5만 원 선인데 70대 이상으로 갈수록 180만 원 이하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생각보다 큰 돈이 없어도 놀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 주의해야 할 함정들. 다만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무기력과 구분하기. 놀기와 무기력은 다릅니다. 놀기는 스스로 선택한 자유지만 무기력은 의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지 않으니 안 한다와 뭘 해도 의욕이 없다는 전혀 다른 상태죠. 후자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배우자나 자녀가 볼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게으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미리 이건 내 회복 시간이라고 설명해 두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 놀기만 한다고 돈 걱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최소 생활비, 여유, 자금은 계산해 둬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편히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쉼은 은퇴자의 권리이자 전략. 우리는 평생을 해야 하는 일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무언가 안 하면 불안해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은퇴 후에 놀기는 게으름이 아니라 전략이다. 신체적으로는 누적된 긴장을 풀고 정신적으로는 자존감을 회복하며 재정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행복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벌어진 기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게 내 인생을 다시 살리는 방법이니까.